원래 폐부종의 치료는 산소 공급이고요. 심장에 의한 폐부종일 때 이뇨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RDS일 때 원칙적으로 다이유레틱스 안 써요. 근데 심부전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 이뇨제 써요. 그러니까 폐부종의 치료는 산소 공급이다. 근데 심장에 의한 폐부종에 빠졌을 때는 LV 폐류에 의한 폐부종에 빠졌을 때는 이뇨제를 쓸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자, 혈압이 낮으면 당연히 위에 거 3개 써야겠죠. 밑에 거 3개는 바로 같이 나와요. 컨트라인디케이션이에요. 무조건 원칙은 똑같아요. 3개가 인디케이션이면 3개는 콘트라인디케이션이고요. 3개가 인디케이션이면 3개는 콘트라인디케이션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충돌되는 거기 때문에. 자,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으면 치료법은 그냥 딱 뚫어주면 돼요. 막힌 거니까.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약물은 바조다일레터랑 네거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를 쓸 수 있겠죠. 앞에 거 이해하시면 뭐 되는 거예요. 자, 트랜스마이트 골드로는 끝났습니다. 거창하게 이름 붙였는데 진짜 제 이름 걸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 이름 걸었어요. 그리고 장단컨대 시중에 어느 책에도 안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100% 적용돼요. 그리고 심장 이것만 아시면 심장 순환기 양이 확 줄어요. 확. 증명해 드릴게요. 뒤에 증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뭐 기본적인 수치는 한번 확인하고 가시라고 해놓은 거고요. 자, 얼마나 잘 적용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부전은요. 자심부전에 의한 증상이랑 우심부전에 의한 증상 나눠지는 거 아시죠? 설명 안 드릴게요. 저번에도 이거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심비대, 그리고 뭐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패스트 히스토리, 호흡곤란, 그러니까 운동에 의한 호흡곤란 이런 거 나오면 심부전이에요. 심부전. 폐에 물이 차 있어서 호흡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올소프니아는 폐부종이랑 같이 나와요. 올소프니아가 뭐냐면 누워있을 때 숨쉬기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서 있으면 체액이 폐에 안 가 있고 다리에 떨어져 있어요. 누워있으면 체액이 다리에 안 있고 폐에 저류돼요. 그래서 누웠을 때 호흡하기가 힘든 게 올소프니아고요. 그거는 폐에 물이 차 있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다. 이거 우신 분들은 다 아실 테고요. 그래서 운동과 관련된 호흡곤란 딱 나오면 심부전에 증상이 있구나 파악하고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호흡기계에 의한 호흡곤란은 운동과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평소에 호흡곤란이 있는 거지. 자, 치료는 뭐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급성 증상 때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창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랜스마인드 골드를 쓰시면 됩니다. 왜? 이거는 진단명 나오고 자시고 필요 없어요. 급한 거 먼저 해결해야 돼요. 산소 공급 안 되고 있으면 폐 물 빼줘야 되고요. 혈액이 브레인까지 못 가고 있으면 혈압 높여줘야 돼요. 그냥 앞에 거 이해하신 대로 제가 다 풀어봤어요. 그냥 조금만 세워놓고 안 외우고 다 풀어봤어요. 다 풀려요. 100% 풀려요. 단 한 문제도 안 빼고 다 풀려요. 외울 거 없어요. 그냥 급성 증상이다. 위험하다 하면 앞에 거 그냥 적용하시면 돼요. 근데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장기 생존율 향상 이 문제가 나와요. 이건 외워야 돼요. 왜? 이건 그냥 그 코호트 스터디 해가지고 이 약 썼던 사람들은 오래 살았고 이 약 썼던 사람은 오래 살지 못했다. 이거기 때문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외우긴 쉬워요. 장기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약제는 딱 3가지예요. 아스피린, 에이스 이니비터, 베타블로커 이 3가지예요. 요거 외워두시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심부전 때 아스피린 쓸 이유 없겠죠. 그럼 빼시면 돼요. 심근경색 때는 아스피린 써야겠죠. 그래서 심근경색의 장기 생존율 향상 약제는 아스피린, 베타블로커, 에이스 이니비터예요. 심장에 있어서 장기 생존율 향상시키는 약제는 3가지예요. 근데 심부전에는 아스피린은 쓸 이유가 없으니까 빼면 되고요. 그래서 에이스 이니비터랑 베타블로커예요. 근데 베타블로커 조심하셔야 될 게 뭐 위에 거 3개 쓰고요. 프라프라놀롤이 제일 베타블로커 중에 유명한 약물인데 이건 심부전 치료 목적으로는 안 쓰인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죠. 베타블로커 금기. 안 외우셔도 돼요. 안 외우셔도 돼요. 아까 베타블로커는 뭐라고 했죠? 네거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라고 있어요. 네거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를 쓸 수 없을 때는 금기예요. 그냥 당연히 혈압 떨어져 있고 맥박 떨어져 있으면 모든 이유 다 제하고 무조건 쓰면 안 돼요. 언스테이블 할 때도 무조건 쓰면 안 돼요. 당연하죠. 네거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니까. 그리고 베타 아고니스트가 기관지 확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베타 블로커는 당연히 브론코 스페시픽 디스오더, 천식 같은 거에는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심장 재동기화 치료인데요. 이거는 이젝션 프랙션이 50%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50%보다 떨어지는 건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젝션 프랙션이 30%라면은 아주 안 좋은 상태인 거잖아요. 이젝션 프랙션이 30%일 때는 심장 재동기화 치료를 했을 때 환자군에서 생존율이 증가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 재동기화 치료도 장기 생존율을,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위험할 때 쓰는 거예요. 평소에 쓰는 건 아니고 때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제 그 부정맥 강의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와이드 QRS라는 건 위험한 상황이에요. 심실은 한꺼번에 수축해야 돼요. 그래야 카디악 아웃풋을 만들어내요. 와이드 QRS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심실에서 여기 디폴라라이제이션, 여기 디폴라라이제이션, 여기 디폴라라이제이션. 무슨 말이냐면 여기 조금 수축, 여기 조금 수축, 여기 조금 수축, 여기 조금 수축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와이드 QRS는 그 의미가 곧 카디악 아웃풋을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의미랑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와이드 QRS 때 심장 재동기화 치료를 하면 샤프한, 아주 샤프한 QRS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죠. 그래서 심장 재동기화 치료 나올 때는 와이드 QRS가 주어져요. 이해하시면 외울 것도 없어요. 이형협심증 볼게요. 이형협심증은 뭔지 아시죠? 코로나리 아테리가 스패즘이 일어난 거예요. 코로나리 아테리가 스패즘이 일어난 거예요. 자, 치료약제 뭐 쓸까요? 뭐 쓸까요? 그쵸? 안 외우셔도 돼요. 그 퍼시픽에 뭐 최근 책은 모르겠는데, 아니 최근 책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A, B, C, N, B, C 뭐 이렇게 외우게 되어 있잖아요. 왜 외워요? 코로나리 아테리 스패즘이잖아요. 그러면 약자가 뭐 써야겠어요? 바도다일레이터 써야 되겠죠. 그럼 뭐겠어요? C10이랑 나이트레이트. 그냥 C10이랑 나이트레이트예요. 안 외워도 돼요. 이것만 그러냐고요? 뒤에 것도 다 치료. 그냥 병태생님만 알고 계시면 바도다일레이터 써야 되겠네? 이노트로픽 에이전트 써야 되겠네? 그럼 자동으로 나와요 그냥. 그래서 뭐 보통 주소는 ST 엘리베이션 나오죠. 그러면 급성심근경색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니트로글린 2 했더니 정상 심전도가 나와요. 급성심근경색은 안 그래요. 그리고 심장혈관 조영술에서 정상 소견 나와요. 뭔가 이상하죠. 이형협심증이에요. 그리고 과음 후 새벽에 흉통 발생. 급성심근경색은 운동과 관련된 흉통이에요. 그건 절대적이에요. 왜냐하면 심장에 필요한 산소만큼 산소 공급이 안 됐을 때 급성심근경색이기 때문에. 근데 새벽에 흉통 발생이라는 건 가장 쉬고 있을 때예요. 알코올 중독자 빼고는 다 자고 있을 때예요. 가장 흉통 발생 확률이 적을 때 흉통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이형협심증이에요. 한밤중, 새벽, 이게 키포인트예요. 별거 아닌 멘트일 수도 있지만 한밤중, 새벽, 활동 안 하고 있을 때 흉통 발생? 급성심근경색이랑은 완전히 반대예요. 이형협심증이에요. 치료법 당연히 그냥 쓰면 돼요. 자, 언스테이블 엔지나랑 논-ST 엘리베이션 MI를 볼게요. 일단 얘네들은 급성심근경색만큼 위험하지 않아요. 당장 위험한 질병 아니에요. 급성심근경색, ST 엘리베이션 딱 보였다. 그러면 이건 진짜 급해요. 당장 닥치고 뚫어줘야 돼요. 근데 언스테이블 엔지나랑 논-ST 엘리베이션 MI랑 급성심근경색이랑 따로 분류를 해둔 게 치료법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다르냐고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순서만 달라요. 순서만 달라요. 뭐냐면 언스테이블 엔지나랑 논-ST 엘리베이션 MI는 일단 ST 엘리베이션이 생기는 걸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심전도랑 심근효소를 관찰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중요한 건 밑에 게 나오는 건데 일단 언스테이블 엔지나랑 논에스티 엘리베이션 MI는 급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겠어요? 막힌 거 뚫어줘야겠죠? 항혈전 치료를 해요. 그리고 심장의 문제는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장의 산소 공급만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심장의 산소 요구량이 늘어나는 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들 나이트레이트 쓰는 이유가 코로나리 아테리를 확장시켜가지고 심장의 산소 공급을 많이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나이트레이트의 역할은 코로나리 아테리를 확장하는 역할보다는 동맥이랑 정맥 확장하는 역할이 더 커요. 그래서 심장의 산소 요구량을 떨어뜨려주는 역할이 훨씬 커요. 코로나리 아테리 확장시켜주는 역할은 아주 미비해요. 오히려 선택적인 세동맥 확장제 있잖아요. 그거는 심근경색 때 써서는 안 되는 약물이에요. 코로나리 스틸 신드롬 한 번은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세동맥 선택적 혈관 확장제를 써서 코로나리 스틸 신드롬이 생기는 거예요. 자, 세동맥에 선택적으로 혈관을 확장을 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막힌 혈관은 잘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정상 혈관이 반응을 하겠죠. 필요한 거는 막힌 혈관의 혈액 공급이 더 많이 되어야 되는데 정상 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데 안 가고 다른 데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리 스틸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근경색의 치료에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세동맥을 확장시켜준다? 아니에요. 오히려 동맥, 정맥을 확장시켜줘서 심장에 필요한 산소 요구량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허혈 치료는 심장 부담을 줄여주는 약을 쓰면 돼요. 뭐 써야겠죠? 바조, 다일레이터, 네가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 쓰면 돼요. 자, 바조 다일레이터는 뭐가 있었죠? 나이트레이트, CCB 있었죠. 네가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는 뭐가 있었죠? 베타블로커, CCB 있었죠. 그럼 CCB 겹치죠. 그럼 뭐 남아요? 베타블로커, 나이트레이트, CCB만 남죠. 그거 쓰면 돼요. 왜 외워요? 안 외우셔도 돼요. 앞에 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그냥 나와요. 근데 CCB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언스테이블 엔지나랑 논에스티 엘리베이션 MI 때는 CCB가 2차 약제로 쓰여요. 잘 안 쓰여요. 1차 약제는 나이트레이트랑 베타블로커예요. CCB는 잘 안 쓰여요. 더군다나 급성 심근경색에는 CCB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안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약물은 맞아요. 그래서 썼었어요. 근데 연구를 해봤더니 의미가 없대요. 그래서 CCB는 급성 심근경색 때는 안 쓴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혈전 치료, 항허혈 치료. 왜 항혈전 치료에 와파린 안 쓰냐? 와파린은 작용 시간이 되게 늦은 거 아시죠? 일주일 뒤에부터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급성 때는 헤파린을 쓰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아스피린, 헤파린 쓰면 되고요. 나이트레이트, 베타블로커 쓰면 돼요. 그러다가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막 증상이 나빠지고 뭔가 이상해졌어. ST 엘리베이션 나타났어. 그때 관상동맥 조영술이랑 PCI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급성 심근경색의 치료는 위치만 바꾸면 똑같아요. 당장 PCI 해주고 그 다음에 항혈전 치료, 항허혈 치료를 하는 거예요. 치료법은 둘이 똑같아요. 근데 순서가 달라요. 안 급하고 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스테이블 엔지나랑 논에스티 엘리베이션 MI OCI 그 안 헷갈리게 그냥 둘 다 PCI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해리슨에 언급되어 있어요. 실험을 해봤더니 일은 그 PCI가 별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안 됐대요. 의미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급하게 해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법은 똑같다. 순서만 다르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급성심근경색증 치료는 일단 리퍼퓨전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PCI예요. 근데 피브리노라이시스는 왜 나오냐? PCI 했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PCI는 전문가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없어요. 못해요. 그러면 그때 피브리노라이시스 쓰는 거예요. 무조건 답은 PCI예요. PCI 못 쓰면 피브리노라이시스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6시간 정도까지만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피브로라이시스 치료 후에도 90분 이내에 호전되지 않으면 그때는 또 PCI를 해줘야 돼요. 결국은 PCI예요. 결국은. 저는 여기서 좀 헷갈렸어요. 저는 워낙 순환기를 원래 보통 학생 때 순환기를 먼저 초점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피브리노라이시스는 6시간 정도까지밖에 효과가 없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폐색전증 혹시 공부해 보셨어요? 폐색전증 공부하시면 그때도 피브리노라이시스 써요. 근데 3일이 지났어요. 증상이 3일이 지났어요. 근데 피브리노라이시스를 쓰는 거예요. 오이씨 미치겠는 거야. 이거 뭐지? 했는데 해리슨에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폐색전증 시에는 피브리노라이시스가 14일까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심장이랑 폐색전 때는 그 피브리노라이시스가 작용하는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알고 계시면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약물 치료는 항혈전 치료랑 항허혈 치료를 하는데 ST 엘리베이션 MI에서는 CCB가 효과 없음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CCB 안 써요. 이론적으로 쓸 수 있는데 대단히 연구 결과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니트로프로사이드는 코로나의 스트레스 신드롬을 유발하기 때문에 안 써요. 자, 급성 심근경색증 치료. 자, 지금까지는 좌심시 경색을 한 거예요. 자, 우심시 경색 치료법 따로 외워야 되냐고요? 얘네들은 100% 저혈압이 나와요. 100%. 그러면 진단명 내릴 필요도 없어요. 어떤 이유에 있어서 저혈압이 나왔는지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저혈압 보면 그냥 노멀 셀라인 턱 부어주면 돼요. 왜? BP 떨어진 게 우리한테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브레인에 혈액 공급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 내릴 필요도 없이 저혈압 보면 당연히 노멀 셀라인 써주면 되고요. 컨트라인디케이션도 바로 나와요. 저혈압이죠. 네거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 쓰면 안 돼요. 저 보지도 않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두데일레이터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저혈압이니까 이뇨제도 쓰면 안 돼요.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몰핀 이거 그 진통제잖아요. 네, 중간에 O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혈관 확장 효과도 있어요. 몰핀 혈관 확장 효과도 있어요. 절대 쓰면 안 돼요. 아파 죽겠어. 몰핀 줘? 절대 안 돼요. 혈압 더 떨어져요. 베타블로커 네거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공부하시다 보면 헷갈리는 게 베타블로커는 네거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인가 동시에 바소프레서예요. 그럼 바소프레서는 혈압 높여주니까 쓰면 되지 않냐고? 아니에요. 베타블로커는 바소프레서 역할은 조금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중점적인 거는 네거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니트로글리세린, 바도달렌틴이니까 당연히 쓰면 안 돼요. 리스테노시스일 때도 PCI 또 쓰면 되고요. 장기 생존율 항상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심근경색의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 심근경색 치료받았던 히스토리 나와요. 3, 4일 지났어요. 갑자기 진행되는 혈역학적 불안정이 나타나요. 없었던 심잡음이 생겨요. 그럼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이에요. 어디가 망가진 거예요. 부서진 거예요. MR도 생길 수 있고요. VSD도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LV 월이 파괴될 수도 있고요. 진단은 당연히 심초음파 하시면 되죠. 보이죠? 도플러까지 쓰면은 혈액의 흐름까지 보이니까. 그러면 이머전트 서지컬 리페어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급한 질환까지는 끝냈어요.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